자, 봅시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민석호스 왜요? 민석호스 왜요? 뭐 이렇게 좋구나. 그래. 고마워. 자, 봅시다. 성윤이는 안 좋아요? 안 좋아.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울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니 물어봤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호영아? 호영 화났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호영 표정이 어두워가지고. 네. 호영아, 호영이는 뭐 좋아해요? 호영이를 웃게 만드는 건 뭐가 있어요? 운동?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요. 호영이 웃는 거를 잘 못 봐가지고 우연찮게 어머님들께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서 호영이네 어머님 이렇게 프로필을 좀 보게 됐거든요. 거기에 호영이네 가족 사진이 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호영이가 완전 귀여워. 깜짝 아니 얘가 이렇게 귀여운 애였어? 막 거기서 막 생글생글 웃고 있는 막 굉장히 러블리한 호영이 깜짝 놀라. 어머 얘가 호영이. 그래서 뭐 아들이 다른 아들인가 모르겠는데 호영이었어요. 그래서 호영이가 그런 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올 때는 항상 무서운 표정이어서 항상 호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호영아 화난 거 아니죠? 호영아 미안해요. 미안하대. 그럼 진짜 화난 거. 호영아 화났어요? 미안해요. 근데 잘못했어요. 그냥 호영이 좀 무서워 보여가지고 내가 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호영아. 네. 자, 보자. 자, 오늘 할 것은 총괄성이라는 겁니다. 총괄성. 자, 이 총괄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용매. 이게 총괄성이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격은 이겁니다.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비율, 그걸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말 중에 몰 분율이라고 하죠. 로 결정되는 성격을 그걸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용액을 만드는데 성분 중에 용매가 있을 수도 있고 용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용매의 성격이 용액에 영향을 줄까요? 줄까 안 줄까요? 자, 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용매도 있을 거고 용액도 있잖아요. 그럼 용매가 용액의 성격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그다음 용질이 있을 건데 용질 역시 용액의 성격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주겠죠. 섞여 있는데. 지금 내가 말이 어려워요? 그거 뭐냐면 이게 딸기 스무디를 시켰는데 딸기 스무디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딸기 시럽 타는 거 아니에요. 우유에다가 딸기 시럽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딸기 스무디의 맛은 원래 섞기 전에 우유의 맛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기 스무디에서 우유 맛 나잖아. 그 다음에 섞기 전에 그 딸기 시럽의 맛이 딸기 스무디에 영향 줘요, 안 줘요? 주잖아. 근데 지금 내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 상식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성격은 원래 용매의 성격, 용질의 성격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둘이 어떻게 섞여 있느냐로만 용액의 성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집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부모님이 있죠. 사실 부모님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엄마의 성격이 우리 집안의 성격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자, 그다음 아빠의 성격이 우리 집안의 성격을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제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당연히 나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지만
우리 엄마가 이거는 좀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솔직히 있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닌 어른들도 알게 되잖아요. 뭐 나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적 인간으로서 엄마 아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아, 민정아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효도해야 될 분이긴 하지만 우리 아빠 이건 좀 이런 거 저 서정아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자 답하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부모님이라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 엄마와 내 아빠의 개성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는 게 맞는데 재밌게도 엄마의 성격과 아빠의 성격에 무관하게 우리 가정의 성격을 규정하는 몇몇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게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아빠의 최대 개수 이런 거요. 예? 우리 집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아빠의 최대 개수요. 여러분 집에 아빠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용매용질이를 하면 몇 개 있어요? 뭐 최대 한 개잖아요. 아니면 0개거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계실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알겠죠? 근데 아빠 2개 어때? 2개 어때? 뭐 민정아, 아빠 3개, 아빠 3개 어때요? 좀 이상하잖아. 이거. 근데 놀라운 건 그 집에 정해져 있는 아빠의 개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거 알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한 명까지요. 최대 한 명까지요. 왜냐? 그 법이요. 무슨 법이에요? 그런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해요? 가정법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법 체계로 정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1처 다부제, 일부 다처제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무조건 일부 일처제죠. 법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일부 일처제로는 한 가정에 존재할 수 있는 엄마의 최대 개수 몇 개? 1개. 알겠어요? 아빠 최대 개수 몇 개? 1개. 근데 일부 다처제 이런 나라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 나라는 엄마의 최대 개수 2개, 3개 가능하다고요. 예, 이게 최대는 아닌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 1처 다부제인 나라도 있죠.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 1처 다부는 좀 그렇고 일부 다처 엄마 여러 명인 나라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 이슬람 쪽에 가면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죠. 근데 일부 다처제가 실제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실제로. 법으로 허용해도 실제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극도로 어려워요. 왜냐? 그 일부 다처제가 그냥 어떤 아저씨가 막 여자들 좋아해서 막 부인들이 많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걸 되게 우리가 오해하는 건데 그 일부 다처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화권에선. 바로 코란이라고 하는 그 종교 서적이 그걸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코란이 이슬람교 경전이잖아요. 거기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법 체계보다 코란에 의한 종교 가르침이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코란이 허용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니까 모든 남자들이 부인이 여러 명일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코란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코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부 다처제가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경전이 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 된 자는 여러 명의 부인에게 완벽하게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첫 번째 부인이랑 잤으면 내일 두 번째 부인이랑 반드시 자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그리고 나는 첫 번째 부인을 더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종교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위배하면 이슬람교를 위배해서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인을 여러 명 들여도 마음을 완전히 n분의 1을 해서 똑같이 좋아해 줘야 돼요. 예.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이 있는 거니까요. 이 종교적 신념은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해줘야 돼. 만약에 처가 여러 명이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마음을 잘못 두잖아요. 누굴 더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 사람은 이슬람교 교리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누구한테 들킨다고 나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는 종교경찰이 있거든요. 종교경찰이 만약에 이제 술자리에서 아, 나 두 번째 분이 더 좋아 이렇게 막 우연찮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가다가 듣고 나서 그걸 종교경찰한테 신고하면 종교경찰이 와서 구속해요. 진짜예요. 이런 생활 상상도 안 가죠. 근데 이거는 일도 아니야. 만약에 첫 번째 부인한테 3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어?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 두 번째 부인한테도 똑같이 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일부 다처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흔하겠어요? 아주 극소수겠어요? 극소수예요.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 이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 왕족들. 근데 왕족들의 일부 다처제는 사실은 뭔가 성적인 거나 취향적인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겁니다. 그 왕족들이 부인을 여러 명 드리는 거는요. 내가 막 성적으로 밝혀서 여러 여자명이랑 자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혼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부 다처제를 일상적인 일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슬람 사람들 보고 일부 다처제면 야만적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상한 정치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정치제도 때문에 그런 거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란의 일부 다처제가 시행이 돼도 굳이 최대 한계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을 한 명 더 드릴수록 재산은 무지막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한계를 정하지 않아도 일상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처일부로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왕족들만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만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지. 그게 이슬람 사람들이 뭐 성적으로 막 되게 문란해서 그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잘못 파악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체계도 나름의 굉장히 합리성이 있어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했는데 뭐 하여튼 그러다.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뭐 용질 성격에 무관하게 그 섞여 있는 비율 그걸 다른 말로 몰분율이라고 하죠. 화학에서는 그것만으로 성격되는 성격을 그걸 총괄성이라고 해요. 알겠죠? 되다. 되다. 자, 그러면 이 총괄성이 자,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에 거기 보시면은 성립하는 조건. 자, 첫 번째는 1.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용질은 비휘발성입니다. 그리고 용매만 휘발성이어야 합니다. 이게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비휘발성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뜻이냐 이겁니다. 증기압이 0인 걸 뜻합니다. 증기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걸 비휘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증기압이 0이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거꾸로는 성립하는 게 아닌데 요거는 성립해요. 뭐냐? 증기압이 0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냄새가 있을까요? 냄새가 없을까요? 냄새가 없습니다. 물론 냄새가 없다고 증기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필요 충분 조건 배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은 증기압 있어요? 없어요? 물은 증기압 있어요? 없어요? 자, 물은 증발해요? 증발 안 해요? 증발하고 증기압이 물이 나타나지만 물에는 냄새 있어요? 없어요? 물에는 냄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없다고 증기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증기압이 없죠? 그럼 무조건 냄새도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 냄새를 느끼는 기관이 어디예요? 냄새를 느끼는 기관이 코잖아요. 코는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떤 상태를 탐지하는 수용체일까요? 코는 기체를 수용하는 그 기관이에요. 증발을 해야 기체가 될 거고 그 기체가 코로 들어와서 냄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 증기압이 없으면 기체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체 상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체 상태가 없으니까 후각기관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증기압이 없으면 냄새도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질은 비휘발성이고 용매만 증발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주, 소금물. 자, 밑에다 쓸까요? 소주, 소금물. 자, 용매. 자, 소주의 용매는 뭡니까? 물. 소금물의 용매가 뭡니까? 물. 용질은 뭡니까? 소금물의 용질은 뭡니까? 소금. 소주의 용질은 뭡니까? 알코올. 소주 알죠? 소주. 민정아 소주 먹어봤어요? 그럼 무슨 민정이 뭐 맥주 먹어봤어요? 막걸리는요? 아, 술 아무것도 안 먹어봤어요? 그렇구나. 담배는요? 담배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호영아. 호영이 뭐 대마초? 아니. 호영이는 술 먹어본 적 있어요? 어떤 술 먹었어? 어떤 술? 아, 청주. 좋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 청주 먹은 것도 되게 화났었나 봐요. 괜찮아요? 아, 청주 몰라요? 청주가 뭐냐면 주자는 술이란 뜻이고 청자는 맑다란 뜻이 막다란 뜻이에요. 뭐냐면 막걸리지 막걸리. 막걸리를 증발시키면 나오는 맑은 술이 있어요. 그걸 청주라고 해요. 그래서 막걸리는 불투명하죠. 그걸 끓이면은 알코올이 주로 증발이 될 거고 알코올은 투명하니까 그렇게 만든 술을 청주라고 해요. 알겠죠? 자, 어쨌건 소정이는 어떤 술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그래? 이제 민서는 어떤 거 먹어봤어? 맥주 어릴 때 먹었어요. 맥주. 좋습니다. 보리차인 줄 알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리차 좋습니다. 저 군열이는 뭐 먹어봤어요? 소주. 저기 있네요. 저기. 그 소주 먹으면 그 약간 뭐 이렇게 뭔가 휘발하고 씁쓸한 그 맛 있죠?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예. 그 누가 먹였어요? 아니 예. 그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갔는데 예. 그 비빔냉면을 시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다 먹고 예. 그 소스가 남으셔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기에다 소주를 버린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떠먹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실수로 먹었어요. 뭐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거였는데 그냥 알게 됐네요. 그래 고마워요. 그럼 친절히 얘기해줘 고마워요. 우리 군열이 친절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예, 우리가 군열이가 뭐 이렇게 소주 섞인 그 뭐냐면은 소스를 먹게 된 연유를 알게 됐네요. 뭐 굳이 알아야 되나 싶은데 아주 고마워요, 군열아. 군열 고마워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소주는 물에다가 알코올을 섞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소금물은 물에다가 소금을 탄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용액이고 이것도 용액인데 이때 여기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총괄성 이것이 적용되냐는 거예요. 소주는 총괄성이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주는 총괄성이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안 되겠어요? 알코올이 뭐가 가능하다? 증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코올 냄새를 맡아요, 안 맡아요? 맡잖아요. 술 냄새 맡으면 약간 휘발성이 이상한 냄새가 나죠. 그게 알코올의 냄새예요. 무슨 말 알겠죠? 술을 직접 안 먹어봤어도 술 먹은 사람 냄새는 알잖아요. 민정아 그건 알죠? 술 먹은 사람 냄새. 그 아빠한테서 나는 그 왜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이라보다 되게 안 좋은 냄새 있잖아. 그거. 그 술 먹은 사람 냄새 알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알코올을 먹으면 알코올이 몸에 나쁘잖아요. 그럼 이제 몸에 들어오면
이 알코올이 다 몸에 들어와요. 그럼 이게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간을 한번 지나면 이게 뭐가로 바뀌냐면 알데하이드로 바뀌어요. 이런 물질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 더 이게 간이 아니고 이게 남성 호르몬을 만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아세트산으로 바뀌어요. 아세트산으로 바뀔 때쯤에 이제 술이 깨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놈은 냄새가 그냥 약간 휘발성 냄새가 나는데 이놈은 냄새가 매우 고약해요.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알코올을 먹고 간으로부터 알데하이드까지가 만들어질 때까지가 이게 보통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식을 갔다가 2시간 정도 놀다가 집에 귀가했을 때 시간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온 아빠한테는 그 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무슨 말 나겠죠? 그리고 꼭 그렇게 오신 아빠는 딸들한테 뽀뽀를 하잖아요. 서정 안 그래? 그래요? 민정아 아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아빠 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 아빠가 민정이한테 뽀뽀 안 하세요? 뽀뽀 안 하세요? 나는 맨날 하는데요? 물어봐야 죠. 서정 아빠가 서정이한테 뽀뽀 안 하세요? 하죠. 여기 뽀리 뽀뽀 하잖아요. 그다음 민서는 안 하세요? 하잖아요. 그때 날걸 냄새? 알죠? 어떤 냄새인지. 그거. 근데 민정이는 아빠가 뽀뽀도 안 하신다는데 그 냄새를 어떻게 잘 알아요? 막 민정이 지금 저 죽으려고 그래. 그거 민정 왜 그래요? 민정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요거 자, 이거 알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술을 먹고 4시간 후에는 이 고약한 냄새가 장원영한테서도 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장원영도 술 먹고 4시간 후면 무조건 이 냄새가 난다고요. 인간이면 무조건 이 냄새가 나요. 알겠죠? 이제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 술 먹고 나는 고약한 냄새가 그 알데하이드 때문이다. 우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근데 그 알코올이 증발 가능하기 때문에 용질이 증발되는 소주는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소금은 증발해요, 안 해요? 소금 냄새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건 소금은 증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총괄성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걸 어떤 조건에서 적용하는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 알겠죠? 자, 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묽은 용액입니다. 자, 묽다란 얘기는 용질의 농도 혹은 몰 분율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작은 경우를 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려면 어쨌건 용액인데 그 용액에서 용질이 아주 저농도로 있을 때, 알겠죠? 그럴 때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됩니다. 저 두 가지 조건은 우선 알아두도록 합시다. 민정 알겠죠? 자, 그 다음. 준다. 아이고. 그 다음 4.4. 그 다음 4.4 현상들. 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능 정도를 치는 기초적인 화학에서는 문제가 이것만 나옵니다. 이쪽은 사실은 내가 그냥 슬쩍 넘어갔고 4.2를 생략했죠. 왜냐하면 이쪽은 물리학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수리 체계를 알아야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일반학 이상 물리화학을 공부할 때 이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수능은 이런 것들을 싹 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수능이나 그냥 여러분이 뭐 영재거나 과학고 뭐 면접 준비를 한다 정도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짜는 이건데 뭐 이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요게 주가 되겠습니다. 즉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된 현상들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네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1. 자, 첫 번째는 어는 점 내림입니다. 용액의 비휘발성 용질이 섞이면 그 어는 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현상은 이렇게 됩니다. TB 밑에서 좀 쓸까? 빼기 TB 백설표는 델타 T F는 마이너스 KF M 이렇게 표현돼요. M 뭐 용질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자, 저렇게 씁시다. 자, 저거 쓰였어요? 썼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수식을 어쨌거나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수식은 증명될까요? 증명 안 될까요? 증명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체계를 위해서 증명할 수 있으나 그건 이번에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웁니다. 그걸 알려면 수학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서 우선은 저 증명되지만은 저 수식을 외웁시다. 그렇죠? 저걸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자꾸 나올 거예요. 좋아. 됐죠? 자, 우선 빨리 쓰세요. 쓰고 이제 각각의 의미를 얘기하겠습니다. 서정아 쓰고 있어요? 좋아. 그래. 좋아. 민정아 쓰고 있어요? 좋아. 좋아. 민석어스 쓰고 있어요? 좋아. 썼죠. 자, 그럼 각각이 뭐냐? 자, 우선 여기에 F라고 쓰는 건 우리말 번역 원래 영어로는 freezing point에 F를 줄여 쓴 겁니다. freezing point. 우리말 번역으로는 어는 점이에요. 어는 점.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F가 이 freezing point에 F를 줄여 쓴 말이다. 아시겠죠? 자, 그것에 대해 이 각각의 상황을 얘기하면, 자, 이 녀석은 용액 형성 전 순수 용매의 어는 점입니다. 순수 용매의 어는 점. 자, 그것에 대해 여기에 있는 그냥 TF는 용액의 어는 점입니다. 여기 이제 백설표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가 순수, 퓨어를 뜻합니다. 퓨어. 성윤, 퓨어란 말 알죠? 퓨어. 자, 용질이 들어가기 전 용매만 있는 거니까 퓨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잘 봐요. 용액을 만들고 나서가 나중일 거 아니에요. 용액을 만들기 전이 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델타라고 하는 건 항상 개념적으로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후에서 전을 빼는 게 그게 델타잖아요. 그러면 용액을 만들고 나서가 나중이에요. 그게 전이에요. 뭐예요? 용액을 만들고 나서가 후고요. 용액을 만들기 전이 전이니까 용액의 어는 점에서 용매의 어는 점을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항상 이 델타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앞에 마이너스 보이죠? 마이너스 음수. 델타가 음수란 얘기는 뭔가가 감소한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이 어느 점이 감소한다, 그걸 줄여서 어느 점 내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군열 알겠어요? 민수 알겠죠? 그래. 호영이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KF라고 하는 놈 있죠? 자, 요 놈은 이름이 좀 이상해요.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예요. 상수. 자, 상수니까 저 값은 막 변한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상수니까 변한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는 얘는 용매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뒤에 붙어 있는 요거 마지막. 자, 이 녀석은 뭐냐? 바로 용매에 섞어준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 되겠습니다.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이유를 생각할 필요 없고요. 저 수식을 외우면 끝입니다. 외우면 아는 거고요. 안 외우면 모르는 겁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 수식 꼭 기억하세요. 민정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 수식 하나를 놓고 막 너무 말을 많이 붙였잖아요. 그럼 이제 저 수식이 익숙해지기까지 뭔가 조금 약간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면 오히려 더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너무 말로만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한번 예시로 풀어볼 거냐면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걸 해볼게요. 교재 71페이지에 교재 71페이지 찾았습니까? 교재 71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6 찾았어요? 연습 문제 6 찾았죠? 요걸 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연습 문제 6 찾았죠?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 지우는 동안 연습 문제 6 읽고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봅니다. 시작! 뭐라고요? 여긴 지워도 돼요? 적어보자. 4.4. 연습 문제.
자, 여기 지울게요. 분열하게 지워도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이게 지금 어느 점 내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식이 어느 점 내림 수식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 델타 TF는 마이너스 KFM 요 수식이라고 했죠? 수식을 외우고 수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썼었냐면 TF 빼기 TF 백설표. 저 수식에 하나하나 대입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요게 용액에서의 어느 점이었죠? 요 자리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문제의 데이터? 뭐 넣으면 되겠어요? 요거. 아, 뭐 했더니 이게 됐다. 그럼 이 온도를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0.465도씨 쓰는 거야. 이렇게 써. 써. 그 다음 여기 빼기 있지? 빼기. 자, 그 다음 요 자리에 뭐 넣을까? 요 자리에? 저 자리에다가는 순수 용매의 어느 점을 넣으면 되지. 이때 용매가 누구겠어? 용매가 얘야. 얘. 이게 용매잖아. 왜냐면 여기다가 이걸 탔다는 거니까. 알겠죠? 자, 물의 어느 점 몇 도예요? 0도. 이 0도 써. 0도. 자, 자,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요 KF 이건 어디 있어요? KF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무슨 말 되겠어요?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야? 1.86 도씨 곱하기 킬로그램 퍼 몰. 알겠죠? 수식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거기 문제의 정보를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하기 M.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M은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0.465에서 마이너스를 뺀 거니까 그냥 이거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약분이 딱 되면 0.465 도씨. 자, 그리고 여기에 도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씨는 여기서 약분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똑같이 도씨가 있으니까 약분을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남느냐? 0.465 나누기 1.86만 남겠지.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는 킬로그램 몰을 역수로 취하면 몰 퍼 킬로그램이 되겠지. 맞습니까? 맞죠? 맞죠. 저렇게 되겠네요. 성윤아, 저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죠? 뭐 어려워요?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저 도씨 약분하는 거 할 수 있죠? 저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바로 요 M 이 녀석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저 M의 의미가 뭐였어요? 바로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농도. 이걸 지금 M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농도 이 M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용질의 몰수를 뭐로 나누죠? 군열아? 용질의 몰수를 뭐로 나누죠?
용질의 몰수를 뭐로 나눠요? 누구의 질량? 용매의 질량으로 나누었죠? 이게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죠. 기억나요? 자, 그런데 이때 얘를 다시 한번 쓰면 몰수는 그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뭐로 나누면 몰수가 되죠? 바로 몰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용질 질량 얼마라고 돼 있어요? 용질 질량. 용질 질량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문제 어떤 정보를 쓰면 되겠어요? 용질 질량. 3g, 3g. 그럼 여기 넣어. 뭐라고? 3g이라고 넣어, 여기. 자, 그런데 지금 용질의 몰 질량, 몰 질량. 이건 다른 말로 분자량이잖아요. 분자량. 지금 저걸 구해야 되니까 몰 질량 분자량은 당장은 아는 거야, 당장은 모르는 거야. 당장은 모르지. 그래서 모르니까 미지수 m이라고 쓰죠, 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뭐 용질에 대해서. 맞습니까? 맞죠, 맞죠? 이때 용매 질량은 얼마예요? 용매 질량 얼마예요? 100g 돼 있잖아. 100g 돼 있잖아. 돼 있잖아. 했어. 100g이라고. 문제의 정보를 이렇게 활용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계산한 이 m이 어디 있어? m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여기다가 0.465몰 나누기 1.86kg. 이거랑 같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맞죠, 맞죠? 맞죠? 이걸 풀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걸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근본적으로 풀리는 방정식입니까? 안 풀리는 방정식입니까? 당연히 풀리죠. 저 풀란 이런 얘기예요. 자 풀어보세요. 시작. 저 m 구해봐요. 시작. m 구해보세요. 시작. 성현, 어서 해보세요. 구해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좀 계산을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숫자가 딱딱 떨어지거든요, 얘가. 귀찮. 이거 숫자가 딱딱 떨어집니다. 9년 얼마 나와요? 정답. 자, 볼까요? 이거 숫자가 예쁘게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귀찮아서 안 한다고, 야, 진짜 뭐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수야? 아니, 영수야? 그래? 아, 9년이가 뺏겼다고요? 그래요? 저까지 뺏겼다고요? 그래요? 대단하다. 네. 민정아, 돼요? 120 나와요?
비슷한 건 또 뭐야? 비슷한 거.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잠결에 했다고요? 아니 잘못 계산. 아, 잘못 계산. 그래. 호영은 나와요? 120 나와요? 그래. 자, 해볼까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단위가 보시다시피 예쁘게 약분되죠. 누구하고 누가? 이게 그램하고 그램 약분되죠? 되죠? 그럼 뭐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자, m 곱하기 100분의 3 됐죠? 그럼 저기다가 어떻게 주면 돼요? 자, m하고 제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m은 3 곱하기 이 위쪽으로 올리면 되죠? 1.86kg 나누기 아래쪽에 100 곱하기 0.465 몰. 이걸 계산하라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얘하고 얘 약분될 텐데 얘하고 약분되면 이거 3으로 약분되죠? 이 3으로 약분되죠? 그러면 0.465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돼? 3, 1은 3, 16, 3, 5, 15, 3, 5, 15, 0.155 됐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1.86하고 0.15 얘도 약분될 텐데 약분됩니다. 돼요. 알겠죠? 돼요. 자, 뭐로 약분된다? 하면 됩니다. 0.12로 약분이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놈하고 요놈 약분을 하면 보시다시피 1.1.2 아니 1. 그래서 하면은 12로 약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얘하고 약분이 되면 이게 12로 약분이 됩니다. 딱 약분이 돼. 됐죠? 됐죠? 1.86 나누기 0.1.1, 0.15 하면 11로 약분이 됩니다. 이것까지 내가 해줄 필요는 없죠? 이거는 여기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면 자, 여기서 12 나왔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의 뜻이 뭐예요? 제 뜻이 뭐예요? 얘의 뜻이 1000이란 뜻이잖아요. 10의 3승. 그럼 그램이 남고 밑에는 100이 남잖아요. 몰이 남죠? 그럼 얘하고 약분하면 뭐가 남겠어요? 120g per 몰이 남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성윤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차근차근 하면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영수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요. 민서거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나누기 할 수 있죠? 그래요. 서정이 나누기 되죠? 그래. 민서가 저렇게 하는 거 알겠죠? 그죠? 저게 답이다. 120이고 단위는 뭐라고요? 그램 퍼 몰. 저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때 말 하나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을 설명하려고 한다? 비전의 질. 요거는 내가 직접 언급한 적이 없어서 지금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물에 녹아 이온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비전해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로 들면 어떤 물질들이 있냐면 포도당 같은 애들이에요. 포도당. 뭐 꼭 얘가 포도당이라기보다는 포도당 같은 애들이 비전해질이에요.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되진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만. 그래서 뭐 포도당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설탕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을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 설탕 냄새 있어요, 없어요? 설탕 냄새 없죠? 그러니까 설탕의 증기압도 얼마예요? 0. 알겠죠? 포도당 냄새 있어요? 포도당도 설탕이랑 거의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포도당 냄새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느낀다면 그건 거의 엑스맨 수준입니다.
뭐 슈퍼히어로 정도의 후각이 있으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설탕이 들어가 있는 어떤 먹을거리에 들어있는 향료의 냄새지 설탕통에 있는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 안 납니다. 그냥 퀴퀴한 그 공기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네, 설탕 냄새는 없습니다. 성이 나겠죠? 이렇게 저 비휘발성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 용액의 총괄성에 어느 점 내리면 됐고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볼 거냐면, 자, 73페이지 갑니다. 73페이지. 73페이지. 자, 73페이지 찾았어요? 73페이지 봅시다. 73페이지. 73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끓는 점 오름이란 말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됐죠? 그 다음 지운다. 자, 여기 줄게요. 또 준다. 이업. 두 번째, 이. 끓는 점으로. 1. 용매의 비휘발성 용질. 용질을 녹이면 그 끓는 점. 자, 끓는 점 영어로 뭐라고 하죠? 끓는 점 영어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죠. 이 증가합니다. 이거를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끓는 점 오름과 관련된 경험적 현상.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만 더 쓰자. 이겁니다. 자, 쓰시고. 자, 당연히 저 수식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저 수식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의미가 뭐냐? 우선 여기에 있는 B는 뭐 줄임말이겠습니까? B는 보일링 줄임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줄여서 다 BBBB 첨자 쓴 겁니다. 자, 우선 얘는 순수 용매의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입니다. 줄여서 BP 보일링 포인트. 그 다음 앞에 있는 요 놈은 섞여 있는 용액의 보일링 포인트입니다. 그것의 차이가 여기 보시면은 상수가 있죠. 그 상수에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수 이름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까 했던 말처럼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부르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M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죠.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 수식도 외우셔야 되는데 쟤를 이제 어떻게 외울 것이냐. 역시나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에서 익숙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한 장 넘기시면 73페이지 봅시다. 73페이지. 자, 73페이지 됐어요? 73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이 73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연습문제 9라고 있죠. 찾았어요? 연습문제 9. 문제가 좀 길긴 합니다. 문제는 긴데 실제로 읽고 푸는 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문제 9 이런 식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연습문제 9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자, 내 칠판에 적는 동안 트라이 해봅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성현아,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군열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운다. 뭐라고요? 에? MW가 있어요? 에? 어디에 있는데요? MW가 있어요? 아, 연습문제 9번에 MW가 내가 뭐라 써놨어요? 어디에요? 그 MW가 몰러 웨이트의 줄임말. 그러니까 그 분자량을 이제 관습적으로 MW라고 쓰기도 해요. 그냥 분자량 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요 화학경시대회 문제거든요. 그 화학경시대회 때 나왔던 원문 그대로 내가 써둔 거예요. 그 원문에 화학경시대회 문제에 이게 MW라고 돼 있는데 의미는 분자량. 알겠죠? MW가 분자량입니다. 서정거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렇지. 군열아? 서정이 고맙죠? 그렇지. 자, 보죠. 아이고. 자, 요거 풀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문제를 적어보자. 연습 문제. 어떤 물질 뭐야? 어떤 물질? 다시. 점이 78.50. 도가 0.789. 250ml.
물질 어떤 물질 10g 더니 78.80도씨 78점 되었다. 그 물질의 자, 풀었습니까? 자, 어쨌거나 문제는 읽고 문제의 뉘앙스는 파악했죠? 파악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어쨌거나 문제를 읽어보니, 문제를 읽어보면 뭐 다 풀고 뭐 자신간에 읽어보니 이 에탄올이 그래서 용매란 얘기예요? 용질이란 얘기예요? 이 에탄올이. 여기서 에탄올이 용매란 얘기예요? 용질이란 얘기예요? 얘가 용매란 얘기겠죠? 용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물질. 이게 용매란 얘기에서 용질이란 얘기겠어요. 이게 용질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문제의 뉘앙스로 얘는 휘발성, 비휘발성 뭐겠어요? 이 물질은 휘발성, 비휘발성 뭐겠어요? 용액의 총괄성이니까 당연히 비휘발성이겠죠. 아시겠죠? 자, 이때 이 용매에 대해 그때의 몰랄 얼음점 상수도 나와 있긴 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KB 값이 1.22 켈빈 킬로그램 퍼 몰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이걸 풀어야 되겠죠. 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끓는 점 오름. 자, 끓는 점 오름 수식이 어떻게 돼요? 델타 TB는 KB 곱하기 M 이거죠. 자, 그러면 끓는 점이 변했는데 몇 도에서 몇 도로 변한 거예요? 끓는 점이 자, 용매의 끓는 점이 몇 도죠? 78.50도씨죠. 그런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78.80도씨가 된 거죠? 맞아요? 뭔가를 섞었더니. 그러면 끓는 점 변화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나중이 78.80도씨고 처음이 78.50도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매일 때 이거였다가 용질을 탔더니 이렇게 증가한 거 아니야. 그지? 자, KB가 상수잖아. KB가 상수값이 뭐라고 돼 있어? 1.22 켈빈 킬로그램 퍼 몰 곱하기 몰랄 농도 M.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좋아. 땡큐.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78.8하고 78.5 빼면 0.30이라는 거 알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비휘발성 용질 M 이 녀석의 농도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때 잘 보시면은 0.30도씨 나누기 1.22 켈빈 킬로그램 퍼 몰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맞죠? 그냥 나와 있는 수식 그대로 계산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도씨와 켈빈을 약분할 수 있죠. 왜? 왜 약분할 수 있죠? 바로 더하기 273을 하면 틀리고요. 완전 틀리고요. 왜 바로 그냥 약분을 할 수 있냐면 자, 1도하고 1켈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왜냐하면 1도는 274.15 켈빈이니까요. 절대 같은 게 아니죠.
하지만 1켈빈의 차이와 1도씨의 차이는 어때요? 같죠. 여기서의 켈빈은 1켈빈의 차이란 뜻이에요. 여기도 도씨의 차이죠. 그럴 경우는 켈빈하고 도씨가 바로 약분돼요. 외우세요. 알겠죠? 그냥 1도씨와 1켈빈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만 1도씨의 차이와 1켈빈의 차이는 같은 거기 때문에 바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걸 시험하기 위해 여기 단위에 켈빈을 준 거예요. 그걸 시험해 보려고 문제에서 저 켈빈을 준 거예요. 저 켈빈 자리에다가 뭐 혹은 도씨 자리 273 더하는 순간 문제 나가리야. 그래서 그냥 끝 볼 것도 없어요. 다 틀려요. 알겠죠? 저런 경우는 273 더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더하거나 빼면 다 틀려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자, 그냥 도씨 켈빈을 없애는 거야. 그냥 없애는 거야. 더하기 빼기 하면 틀려. 알겠죠? 그대로 두고 0.30 몰을 1로 올려서 몰 퍼 1.22 킬로그램. 됐죠?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 표현을 봅시다. 자, M인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질량 분의 누구 몰수죠? 자, 질량은 누구 질량이에요? 용매 질량이죠. 누구 몰수죠? 용질 몰수죠. 그럼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10g은 용질의 뭐였어요? 10g은 용질의 질량이죠. 그거에 대해서 M은 용질의 뭐예요? 분자량이죠. 그래서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된다는 거 알죠? 아까 했던 그대로 알겠죠? 자, 여기서 관건은 용매의 질량인데 용매가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냐면요. 그 용매에 대해 밀도가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피예요, 밀도예요, 아니면 질량이에요? 질량이죠. 그럼 질량은 밀도하고 부피 사이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곱하면 되죠. 알겠죠? 그리고 단위 체계에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게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했더니 뭐가 약분돼요? 뭐가 약분돼요? 부피가 약분되잖아요. 그럼 무슨 단위만 남아요? 질량 단위만 남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면 질량을 구한 게 맞구나를 또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까? 군열아 맞아요? 맞죠?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약분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그램하고 요 그램도 약분할 수 있겠네요. 단위를 계산을 할 때는 절대 빼먹지 말고 다 채워 넣으면서 약분해서 없애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이제 10.0 나누기 m 곱하기 0.789 곱하기 250 됐죠? 그런데 이게 결국 뭐랑 같아야 돼요?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민정아, 이게 그래서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랑. 그러면 0.30 몰 나누기 1.22 킬로그램.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 M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얘하고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1.22 킬로그램
나누기 0.789 250 곱하기 0.30몰 하면 계산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역시나 여기에 있는 킬로를 뭘로 바꿀까요? 킬로를 10의 3승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단위 체계만 남아요? 그램 퍼 몰만 남을 거라고요. 그래서 10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나누기 0.789 곱하기 290 곱하기 0.30 해서 계산을 하면 뭐 이거는 똑 떨어지진 않아요. 대강 계산해주면 대략 값이 206 정도 나오나 봐요. 그리고 단위 체계는 그램 퍼 몰. 알겠죠? 요렇게 풀어내란 말입니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합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냈어요. 6번 예? 내가 푼 거 웬만하면 다 냈었던 것 같아.